역시 주식은 미국 주식이지. 아메리칸 퍼스트, 팍스 아메리카.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쪽박 찼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향후 투자 전망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제 한국 주식을 사야 하는지, 그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이제는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에 집중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므로 한국의 소형 가치주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의 주제로 넘어갈까요? 한국 주식이 매력적인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터무니없이 싸다. 한국 주식이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지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주식시장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KF와 PBR이 있습니다. KF는 쉽게 설명드려서 한 국가의 모든 기업이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과 주가지수를 비교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급변해 가끔 한 해 정도는 정말 잘 벌 수도 혹은 정말 못 벌 수도 있기에 오류에 빠질 수 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PBR이라는 지표는 순자산과 비교해서 가격이 얼마나 싼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이 지표로 판단해 보았을 때 어떤 국가들이 비싸고 싼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KF 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F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 즉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부터 순위를 매기면 마이너스인 그리스와 단일 국가가 아닌 유럽 신흥국 종합을 빼면 러시아가 1등, 터키가 2등,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6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거이죠. 그럼 반대로 가장 비싼 국가를 알아볼까요? 아일랜드, 덴마크, 뉴질랜드, 미국 순으로 1등, 2등, 3등, 4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미국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PBR로 알아보겠습니다. PBR이 가장 낮은 국가, 다시 말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부터 순위를 매기면 이번에도 전 세계에서 한국은 6등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 지수에서 저평가 받았던 러시아는 5등이고 체코와 터키는 14등과 15등이군요. 이번에도 반대로 가장 비싸다고 평가받는 국가부터 나열하면 덴마크가 1등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2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준으로만 봤을 때 한국은 매우 저평가, 미국은 매우 고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준 외에도 많은 가치 지표들을 섞어서 종합적인 평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합순위에 반영된 지표는 KF, PER, PBR, PCR, PSR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뒤로 하고 제일 비싼 국가부터 나열하면 1등은 인도, 2등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는 1등은 러시아,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한국이 2등을 차지했군요. 그리고 KF와 PBR에서 저평가 순위에 보이지 않았던 중국이 5위까지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평가되어 있으면 무조건 크게 오르냐? 당연히 무조건 크게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10년의 관성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던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설명드리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지난 40년 주가 차트를 겹쳐놓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10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한국이 크게 오를 때는 미국은 횡보하고 미국이 크게 상승할 때는 한국이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이 우연히 반대로 움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림은 10년마다 각 국가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1980년대를 보시면 평균보다 잘 나갔던 국가들은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는 평균보다 못했던 국가들이죠. 이제 1990년대를 보시게 되면 1980년대에 잘 못 나갔던 스위스,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들이 평균보다 잘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 잘 나갔던 한국과 일본은 평균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스웨덴과 스페인은 여전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그러나 2000년대를 보시면 1990년대에 잘 나갔던 스위스, 스웨덴,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평균보다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1990년대에 잘 못 나갔던 한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평균보다 잘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평균보다 못 나갔던 국가들이 잘 나가고 잘 나가던 국가들이 성적이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주글라파동 혹은 10년의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10년 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국가들은 다음 10년간 평균 회귀를 거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워렌 버핏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성공 못했다는 말은 어리석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단지 신흥국가, 선진국, 수출 주도형 국가와 내수 주도형 국가의 차이로 인해 서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달랐던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차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 싸다는 것만이 장점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보통 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R&D, 우리나라 말로 연구개발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국가에도 적용되는데요. 올해 1월 18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8.16점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 이후 9년 연속 탑3를 유지했는데 올해 한국은 혁신지수의 세부 내용인 연구개발 2위, 첨단 기술 집중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향후 한국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긴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한국은 안돼. 막스피, 헬조선,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쪽박쳤다 라는 편견을 깨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